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코스라는 이 자르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중 업로드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치?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해봐야 될 게요. 딴 게 아니고, 코스를 이용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먼즈 패키지 있잖아요. 그죠? 파일 업로드 패키지인 커먼즈 파일 업로드를, 업로드, 이제 우리 이제 그 파일,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그리고 커먼즈 IO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것 두 개의 우리 라이브러리 파일을 아파치에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아파치 서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자 커먼즈 이렇게 커먼 맞나요? 커먼즈 apache.org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뜨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죠.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파일 업로드를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파치에서 제공해주는 파일 업로드를 우리가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바이너리 파일로 zip 파일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커먼즈 바이너리 커먼즈 파일 업로드 1.4 버전인데 이게 많이 올라갔군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33 버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아파치는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커먼즈 파일 업로드 대쉬 1.4 G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죠? 자, 다운로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 더 다운을 받아야 될 게, 아이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할게요. 저는 왜 다운로드 설정을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서 이번에는 IO에 들어갑니다. IO, 그죠? IO에 들어가서 우리가 커먼즈 IO 맞죠? 그래서 2.6의 바이너리 Z 파일을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열기가 아니고요, 그죠? 완료되면 폴더 열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가 폴더를 이제 열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D 드라이브에 우리가 JSP 작업 폴더에 가죠. 역시 여기에 우리가 코스를 여기다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둘 다 이제 아이고 압축을 풀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압축 풀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압축을 풀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요것도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두 개 다 지금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4 파일 업로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어떤 게 있어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폴더에 있는 이제 자르 파일 있죠? 자르 파일이 있어요. 요렇게 맞나요? 파일 업로드 자르라고 1-4.자르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을 겁니다.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복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커먼즈 파일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IO 받았죠, 그죠? IO 관련된 것도 역시 들어가서 자, IO 커먼즈 IO 2.6점 자르가 있어요, 그죠?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역시 붙여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붙여두게 되면 이제 또 설치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역시 똑같아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만 좀 유연하게 우리가 소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코스가 아니고, 그죠? 코스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커먼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이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게요. 업로드를 하는데 코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커먼즈로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서 커먼즈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했다고 해서 커먼즈 1이라고 우리가 JSP 파일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좀 옆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바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먼즈만 우리가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죠? 커먼즈 이렇게만 바꿔주고 1 프로세스 JSP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파트 데이터 폼 데이터고 뭐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 해서 우리가 파일을 이제 올리면 되는데 뭐 이름이나 타이틀 일단 이거는 우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한번 놔둬 보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파일만 우리가 하나를 올려 보는 형태로 가져갈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를 우리가 파일만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들어 줘야죠. 실제 이제 얘가 이제 뭡니까? 컨트롤 C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 완전 바뀌니까 자, JSP 파일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파일 업로드 커먼드 1 언더바 프로세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뭡니까? 파일 업로드, 그죠? 파일 업로드. 이제 커먼즈, 그죠? 커먼즈를 이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우리가 프로세스 말고 여기에서도 역시 커먼즈가 되겠죠. 커먼즈 자르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파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적어 줄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딴 거 없겠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스크립트 리스로 이렇게 풀어 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저 뭐죠?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사용하도록 우리가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추가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자, 스트링해서 업로드하는 패스를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죠? 파일 업로드 패스라고 이렇게 이제 변수를 주고 자, 여기에다가 말 똑같이 우리는 C 드라이브 밑에 뭡니까? 업로드 폴더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도록 하죠.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업로드할
경로를 지정을 한 거죠. 업로드할 뭡니까? 저 뭐죠? 업로드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업로드할 서버의 경로죠, 그죠? 업로드를 할 서버의 경로를 지정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 파일 업로드 객체는요,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이 디스크 파일 업로드 객체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라인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크 파일 업로드를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참고로 디스크 파일 업로드 이 객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디스크 파일 해서 업로드라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는 어디에 있는 클래스인가요? 그렇죠. 얘는 여기에 위에 보시면 org command 파일 업로드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커먼즈에 얘네들이 이 클래스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자, the type disk file is deprecated가 됐다고요? 이상한데? 근데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자, 디프리케이트 됐다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new disk 파일 업로드라고 이렇게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프리케이트가 됐대요. 그러면 디프리케이트가 됐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우리가 디프리케이트가 됐다면 그러면 그게 분명히 대체가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파일 업로드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아스타리크를 주고요. 자, 주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면 사라졌죠, 그죠? 근데 요거는 디스크 파일 업로드 파일은 지금 보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리스트를 우리가 자바 유틸에 있는 리스트 있죠, 그죠? 리스트 인터페이스 리스트 그죠? 자바 유틸에 자, 얘를 만들어서 자, 아이템즈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여기에 점 해서 get 해서 우리가 false request 그죠? 리퀘스트를 좀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리스트 아이템에 리스트 우리 저 컬렉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폼페이지에서 그죠? 폼에서 이제 넘어오는 요청 파라미터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디스크 파일 업로드 객체 타입에 있는 리퀘스트, false 리퀘스트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네릭 타입이라서 지금 현재 워닝 창이 올라오는 거고요. 자, 여튼 자,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안 끄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 뭡니까? 홈페이지에서 요청 전송 객체, 요청된 값들, 그죠? 요청된 파라메타를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false request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랑 그런 거죠. 맞습니까? 자, 요 false request 메서드를 작성을 우리가 호출하도록 호출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디스크 파일 업로드로 해서 리퀘스트에 이제 뭐 헤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서 리스트 타입으로 얘가 리턴을 해주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터레이터를 좀 이제 좀 가지고 와서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리스트에도 리스트 계열들은 전부 다 원래 리스트 계열들은 아시다시피 그 뭐죠? 그게 있어요. 저 인덱스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리스트에서는 이터레이터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뭐 이터레이터도 한번 써볼만 하죠. 이터레이터도 어차피 컬렉션즈에 있는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터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반복자인 거 다 아신다 그죠?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orums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tems에서 리스트에서 우리가 get iterator라고 우리가 뭐 아이템즈의 이터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얻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반복자를 얻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져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orums에 우리가 이터레이터에 뭡니까? has next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has next라는 메서드가 가져올 게 있으면 참이고 가져올 게 없으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가져와야 되겠죠. 있다면 갖고 와라 라는 게 바로 forums에 그죠? forums에 next라는 메서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을 하거든요. 여기 갖다 대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받을 건데 그쵸? 파일 아이템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파일 아이템. 자, 파일 아이템 여기 있죠. 그죠? org 아파치 커먼즈 여기에 자, 요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파일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받아 주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니까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죠. 파일 아이템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다운 캐스팅이 되고 그죠? 다운 캐스팅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비로소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아이템이 넘어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if 해서 한번 내용을 잡아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파일이죠. 파일인데 제가 왜 자꾸 자, 파일에 보면 is form field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is form field라는 타입으로 불린 타입으로 있죠. 이거는 form field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그때 장표에서 한번 봤는데요. is from field는 이제 요청 데이터 이제 들어오는 파라메터가 파일이 아닐 경우에 즉 일반 데이터일 경우에는 이제 true를 리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not를 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맞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파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했는데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에 이 메서드는 뭐예요? 우리가 요청 객체가 그죠? 요청 파라메터가 뭡니까? 요청 파라메터가 파일이 아니라 일반 뭡니까? 일반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 데이터인 경우에 우리가 true를 이렇게 리턴을 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가 not를 붙였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true가 됐다라는 것은 파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if문에 들어오면 파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파일 아이템에 역시 get item 파일 아이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getName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얻는 거죠. 그죠? 파일 getName 그죠? getName 해서 이렇게 얻어줍니다. 근데 역시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파일 네임을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일 네임, 그죠? 파일 네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서브스트링을 좀 이용을 해서 스트링에, 자, 스트링에 서브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좀 해줘야 되냐면요. 이거 구분자를 좀 우리가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라인 메서드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서브스트링을 써서 좀 이 문자열들을 좀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좀 잘라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브스트링을 쓰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파일 네임에서 파일 아이템이 아니죠. 파일 네임 그죠? 파일 네임에서 점 해서 서브스트링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비긴 인덱스와 뭐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을 잘라서 우리한테 다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장에 업로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지금 파일에 그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서브스트링 하고 나서 여기 안에 매개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 네임에다가 그죠? 파일 네임에다가 점 해서 우리가 last index of라는 게 있죠. 그죠? last index of 끝에서부터 이거는 얘를 찾아 들어오는 값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찾을 건데 슬러시 두 개를 찾을 겁니다. 이거를 찾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파일 네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파일 여기 파일 네임인데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파일 네임입니다. 파일 네임이고요. 자, 파일 네임 그리고 얘 리턴 타입이 지금 타임 미스매치 파일 네임으로 서브스트링을 줬고 파일 네임 겟네임 얻었고요. 그죠? 그런데 이 파일의 이름이 뭡니까? 왜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서브스트링이 원래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 것 같네요. 파일 네임에서 파일 네임의 서브스트링에서 파일 네임의 뭡니까? last index of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하고 이 플러스 1을 우리가 해줬네요. 해줘야 돼요. 그죠? 왜?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파일 네임에서 서브스트링을 해서 잘라내서 이 last index of를 가지고 가서 이 값을 찾고 왜 플러스 1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일 네임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럼 경로를 얻겠죠. 그죠?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뭐 제가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찾아보기 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업로드 결과가 우리가 제가 일부러 여기서 찍어 놨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찍어 놨잖아요. 1번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파일 네임이 파일 아이템으로부터 우리가 get 네임을 하게 되면 경로를 이렇게 쭉 얻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이 경로를 앞에 있는 이 경로가 필요가 없어요. 요까지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죠? 요까지는 필요 없고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값을 뭡니까? 저 누구죠?
우리가 저장할 때 파일로 세팅을 해서 파일 아이템으로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경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슬러시 두 개를 찾았잖아요. 근데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로가 이게 없죠. 이 경로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게 라스트 인덱스 오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니까 여기에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파일 네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서브스트링 해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0인 거예요. 0. 그죠? 이 값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찍어 보니까 그죠? 인덱스 오브 해서 이게 여기에서 1을 안 해주면 0이 돼버리죠. 0. 1을 안 더해줘 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파일 네임에서 인덱스 오브에서 이걸 못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로 이제 우리가 찍힐 거고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잘라내는 게 어떻게 잘라내요? 0부터 0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불필요한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죠? 제거를 하고 0이라는 값이잖아요. 그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파일 네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last index of 하면 뒤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0이 되니까, 그죠? 0이 되니까 요거를 값을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직접 경로를 여기에서 찍어 본 거죠. 그죠? 직접 경로를 찍어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바로 여기가 아니죠. 아이고.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바로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라스트 인덱스 오브 그죠? 이 메서드 스트링에 그죠? 자, 스트링 클래스의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인덱스 오브는 원하는 메서드는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0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 0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1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실 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찍어보는 걸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비로소 이제 뭐예요? 파일 네임에서 이제 딴 거 앞에 있는 경로를 다 제거를 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로를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이제 경로 제거죠. 파일명 앞에 있는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코드다. 결국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파일 네임만 딱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파일 해서 자, 이렇게 파일 객체가 IO에 있죠. 그죠? IO에 있는 파일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파일이 여기 있죠. 그죠? IO 객체에서 얻어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파일 아이템이라는 이 파일 아이템 이놈 그죠? 파일 아이템이 어디 갔나요?
그죠. 이 파일 아이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 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write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하고요. 그다음 파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new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 파일이 참조해야 될 값을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거 파일 업로드 패스가 있었어요. 그죠? 파일 업로드 패스.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해서 여기에다가 역슬러시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 네임을 얻어낸 거 맞죠?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그 참조를 얻겠죠. 맞죠? 그 참조를 얻어서 이 파일이 생성이 되죠. 맞나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값은 이거 C 드라이브에 있는 업로드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여기에 파일 네임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 아이템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요. 파일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에 write 메서드가 있는데요. 자, write 메서드가 자, 여기에 우리가 파일 객체를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비로소 우리가 지정한 이곳에 파일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일 이름을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요걸 복사를 해서요. 다시 여기다가 자, 이해하지 말고 파일 이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파일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된 경로도 우리가 찍어 봐야겠죠. 그죠? 파일 뭡니까? 저장 경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파일에 있는 그죠? 파일 네임이 아니라 파일에 get path get 뭡니까? get path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변했는지. 자,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이즈도 나올 거고 다 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커먼드 여기서 실행을 해보죠. 해보면 찾아보기 해서 자, 얘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파일 제가 그걸 안 했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비아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비아를 좀 넣어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죠.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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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야 그죠? 보기가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시도하니까 자, 이렇게 원래는 넘어왔는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장 경로는 업로드에 뭡니까? 그렇죠. 슬러시 하나 붙였으니까 우리가 R 단축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찾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단축키에서 업로드 폴더 C 드라이브에 그죠? C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어디 갔죠?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죠.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리프레시 하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가 딸깍하고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커먼드 파일 업로드에 이제 디스크 파일 뭡니까? 요거 이 파일 아이템하고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는 이놈하고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로를 잘라내고 그리고 경로를 다시 붙이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했죠. 그래서 없지 않아 조금 코스를 쓰는 방법보다 얘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실습할 시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et max size, set size max라든지 set size 뭐 set size threshold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파일 올리기를 했지만 이 다음번에는 우리가 직접 사이즈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역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